오늘 방송 내용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방송은 약그 30분에서 짧게는 30분에서 50분 내에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드렸듯이 어제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그 온라인 증권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원리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식 시세의 원리 요거만 아시면 주식 투자는 거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거의 뭐 6, 70%는 끝난 겁니다. 요거 꼭 한번 시간 냈을 때 보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은 제가 짧게는 30분 길게는 4, 50분 안에 끝낼 거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저는 MBN 골드 매니저 한규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언급해 드릴 시장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핵심 유망주 섹터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도 제가 오늘 핵심적인 종목 한 두세 종목까지 제가 분석 드릴 거니까 꼭 메모하시고 따라오시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이미 어제도 강조됐듯이 미국 증시가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어제 올랐어요. 그죠? S&P 지수가 0.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2%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강세가 났습니다. 그죠? 다우 지수도 추세적으로 오일 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도 이런 단기적인 시장의 강세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 시장에 대해서 지레짐작 먼저 가서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금요일날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중국의 홍콩의 국가보안법 중국 의회 통과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좀 봐라 보고 대응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TV 방송이죠. 매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하는 매일경제TV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서 경기감은 있고요.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홍콩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미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내지는 1차 협정을 파기한다든가 이런 돌발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경제라든가 증시를 훼손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했었죠. 예상은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른 거예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로 보신 기사로 가겠습니다. 요겁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홍콩 특별주의 박탈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박탈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시장에서 나온 거 말고는 새로운 재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뭐 홍콩이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라는 정도. 그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시장에서 나온 얘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의회 통과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를 침해하는 그런 악재는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한 교수 함께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현재 이 홍콩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이제 정점에 달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중 관계가 이제 전환점을 돌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충분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언론이 홍콩 문제는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클라이막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더 나빠지기를 원하는 것도 별로 없는 상태. 물론 아직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공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중 간의 관계가 여기서 더 나빠지게 되면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더 나빠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문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요,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지금 이제 홍콩의 특별지 박탈 추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됐고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바이오 업체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죠.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경제 재개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재개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도 자, 지난번 양회에서 1254조 원 규모의 초강력 경기 부양 대책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죠? 미중 간의 충돌 우려감은 있지만 이제 그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 악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재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한규수 향큐라든가 뭐 치면 상한가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지난주 목요일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규수 향큐에서 제가 이날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증권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호재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강도 높은 상승세를 뿜어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죠.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진 그 어마어마한 유동 자금들이 지금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예?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됐고, 그죠?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은행에 있는 자금들 이제 적금 그 예금 금리가 또 이제 떨어지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옵니다.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죠. 부동산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옵니다. 지금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증권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무려 1100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 자금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강세장이 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어제 온라인 증권 강의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지금 몇 개를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드렸었죠. 자, 저는 엠벤골드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다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이유, 또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는 이유, 뭡니까? 그냥 제가 뭐 인터넷에서 대충 지나가는 그런 저분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터마트도 2008년부터 해가지고 11년 동안 이터마트에서도 전문가 하면서 개건 해설을 했고요. 학교에서 강의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시황 분석을 대충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공포하소라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공포소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락하는 장세, 제가 지수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규세 한큐를 통해서 이제 1600선 요 하단부터 제가 지수 바닥 가능성과 함께 유망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삭주기 분할 매 전략을 단행해라라는 얘기를 해줬었고,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저는 주식 매도할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고고 간다 그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버스를 사고서 주가 폭락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시장이 단기로 올라와서 경기감이 분명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 여건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그리고 금요일날 장이 조금 불안했고 주변 여건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문제, 중국의 홍콩 문제가 불거졌고 그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얘기도 제가 금요일날 한기수의 한끼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최악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은 완벽했죠. 결국 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를 기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뭐예요? 지금 미국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바닥 탈출했던 기간 조정을 말하고 있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들. 그래서 지금이 현금이 있거나 주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식으로 물려 있거나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희한한 종목들만 차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일부 거래소 대형주라든가 뭐 일부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일부 뭐 시장하고 연동하지 않는 개별주 잡주들만 들고 있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봐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주도주로 옮겨 가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2단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고요. 미국의 홍콩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가 특별한 악재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코스닥은 지난 주말 5일선 깨졌습니다만 금요일날 다시 11선 회복했고 내일 정도서는 다시 5일선 정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봉상 코스닥 시장은 말씀드렸죠. 지금 5주 이평선 중심의 강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다음 주에 그냥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한다. 만약에 그냥 가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 구간에서 한 주 내지 2주 정도 약간 기간 조정을 보이고 간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엔 그냥 가느냐 내지는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 쉬었다 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엔 간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는 이번 주에 그냥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확률적으로 이번 주에 갈 가능성이 높고 못 가더라도 한두 주 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고민할 때가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순고리 양상, 조정 양상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집중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해야 된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 되는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뭐 종목 진단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빨리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홍콩 특별주의 박탈 추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입니다. 백신 이상 추진은 그건 분명히 시장에서 큰 호재가 될 거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글로벌 국가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뿜어내면서 경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날은 시장에서는 큰 호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자금 엄청난 유동성을 뿜어내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증시 반전에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될 거고요. 시장의 대기자금이 무려 1,100조입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도 안 좋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없죠.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다.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것은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에 대한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죠. 그동안 국내 증시가 올라가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폭락이 나왔고 올라가면서 이거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가다가 폭락 나오겠지. 인버스 사가지고 폭락을 기대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려가지고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가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지고 있던 인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고 그동안도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은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은
조심스럽게 갔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상승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 논리로 인해서 이번 시장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바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 악재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악재 없다고 했습니다. 악재가 없죠.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원래 증시는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강세장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밀렸던 물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이 추진이 되는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그런 돌발 악재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진 겁니다. 악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폭락 장세가 나오고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뭡니까? 한규수 대표는 뭘 전공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저는 주도주, 성장주, ETF, 뭡니까? 대시세 전문입니다. 초단타를 친다던가, 물론 단타는 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전체 자금의 10%에서 많으면 20% 30% 정도는 단타 매매도 합니다. 하지만 제 전공은 뭡니까? 주 전공은 뭐예요? 이런 핵심적인 시장의 주도주와 성장주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대박을 치는 종목은 1년도 가져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전문이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살아나는 장세에서는요, 단타 치고 팔면 그 다음날 또 가고 반타 치고 팔면 그 다음 또 갑니다. 잘 가는 종목을 절대 성급하게 팔아서는 안 된다. 대신에 잘 가는 종목이 뭐냐?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이 주도주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주도주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를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다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두산 피얼셀 드디어 이제 한 교수에서 확인된 겁니다. 두산 피얼셀이 지난 4월 28일 날 매수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4월 28일 지난주 목요일 날, 자, 무려 125% 대박 터졌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했죠. 터지기 직전에 길목을 잡아라. 제가 오늘 터지기 직전에 길목을 잡을 만한 섹터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릴 겁니다. 결국엔 주가라는 거는요, 터지고 나서 막 쫓아가게 되면 그만큼 이만큼 못 먹는 것이고, 오른 상태에서 쫓아갔기 때문에 가다가 슐렁거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엔 시작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길목을 잡고 대시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주로 추구하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방식이에요. 저같이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나 됐고, 저같이 주식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게 없는 이런 사람도 주식 급등한 종목들을 안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업 내용도 없는 종목들을 그냥 차트만 보고 막 쫓아가요. 누가 이깁니까? 개인들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입니까? 125%라는 수익. 미래 성장주가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 테크윈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테크윈이죠, 여러분들. 폭락 장세가 나고 바닥을 찍는 구간, 3월 12일 날 지수가 한참 폭락하는 그런 구간들이죠. 그런 구간에서 테크윈이라는 종목 뭡니까? 반도체 장비주죠. 그 종목도 수익률 95%. 뭐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도주, 남들은 코로나19 관련주들, 물론 우리도 코로나 관련주를 주로 매매하면서 단기 수익 분명히 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도주를 봐라, 주도주를 봐라, 주도주를 봐라. 주도주를 이삭죽기해라. 결국에는 이삭죽기를 하면서 대시세가 났고요. 테크인이라는 종목도 가다가 폭락 후에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TV방송에서 리뷰해드리면서 이런 종목 터는 거 아닙니다.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죠. 결국 95%는 이런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중기 관점에서 대시세를 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좋은 장세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단타 매매가 돈 벌었습니까? 수익 못 냈잖아요, 여러분들. 바뀌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도 바뀌어 있어야 돼요. 단타가 아니라 이번 주에도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PSK 대바닥권에서 들어가서 3월 23일 날 PSK 대바닥권에 들어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 88%이 종목도 100%가 넘어요. 지금 테크인하고 PSK 테크도 최고가 기준으로 100%가 다 넘는 종목이에요. 제가 한 교수에 함께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던 종목 100%가 넘어가는 종목 세 종목 넘어갔고요. 거의 뭐 50% 넘어가는 종목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나갔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R&D 테크놀로지 뭡니까? 5G입니다. 그죠? 88%. 어디입니까? 이 바닥권. 1차 반등 후에 눌림을 주고 중기 바닥에 나서는 종목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이 R&D 테크놀로지처럼 바닥 탈출에 따른 기관주 중에 2단 반등이 임박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다운 수익을 한번 노리고자 정말 수익을 정말 갈망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전략적으로 이제 단타 매매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고 주도주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급등한 종목 쫓아가지 말고,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 2차전지 많이 올라가니까 막 쫓아가려고 그러죠. 그거 여러분들 쫓아가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미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자 삼성 SDI 같은 것들이 21% 수익 났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단은 삼성 SDI도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차익 실현했습니다. 삼성 SDI도 금요일 날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200만 원. 예.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2차 전지 관련들도 일단 단기 차익 실현했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가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박을 터뜨렸던 테크인과 PSK 같은 종목들도 수익 중장기 종목도 단기 차익 실현한 겁니다. 수익률을 보세요, 여러분들. 93%, 76%입니다. 테크니라는 종목은 3월 20일 날 매수해가지고 5월 22일 날 팔았는데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죠. 무려 93%, 무려 1,8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대표 VIP 회비가 얼마예요? 88만 원이죠, 여러분들. 에? 한 대표 VIP 회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88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7일을 추가로 드려요. 3개월은 무려 30일을 추가합니다. 저 금액에 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회원님들의 수익은 이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장에서 이 장을 포기합니까? 4월 달도 단기 그날 매도한 종목군들만 중심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2,100만 원 수익이 났죠. 5월 달도 4월 달은 여기 텔콘 RF 요 종목에 대해서 일단 손절이 나갔고요. 손절이 나갔고, 두 번째도 5월 달도 DRT라는 종목에 대해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종목당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 금액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기 주도주 가지고 한 방에 대박이 나오는 이런 매매가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올랐던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우리가 단기 차익 실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번 주 내일 이후에 반등이 다시 한번 시도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는 대응하기 좀 어렵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장세는 이렇게 대단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종목군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했었던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바닥권이고, 대부분이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반등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바닥 탈출에 대한 1차 상승이 2차 반등이 시작되는 요 초기 구민입니다. 제 매매 패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제 프로필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냥 주식을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배운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정,
오리지널로 바닥부터 실전 매매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무려 29년 동안. 깡통도 2번 차봤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면 저는 대형주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소형주 장세는 중소형주가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악재는 분명히 없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규모 임상 치료제가 임상 추진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미국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문제도 조금씩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죠? 홍콩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는 클라이막스는 지났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자금이 무려 1,100조입니다. 증시 주변에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 겁니까?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증권시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정부에서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바로 미래 성장 산업이에요. 반도체,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 온라인 증권 강연의 유튜브 내용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주식은 멀리 가지 못해요. 바로 미래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미래 전기차, 수소차, 이런 미래 자동차들이 한국 경제를 또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다만 바이오 제약주들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세가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당분간 자제를 하자.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뭐예요? 응?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반도체, 5G,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 폴더블 폰 관련주. 이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종목 보지 마세요. 코로나 관련주 보지 마십시오. 화학주, 철강주, 건설주 올라온다 그래서 얘네들 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얘네들은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래 대형주들 좀 올라가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물론 거래소 대형주가 기관 외국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유동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못 갑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들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분 중심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주들도 물론 호재가 나서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신이 저는 3분기 말에서 빠르면 4분기 정도에서는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의 시세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의 시세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재료가 소진된 종목들, 재료가 거의 꼭지점까지 온 종목들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가치, 성장가치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고요. 그게 바로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를 치지 마라. 단타를 치르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시세를 노려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읊어왔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저는 뭐라고요? 주도주 대시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올라와서 시장보다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 게 주도주고, 그죠? 그리고 주변주가 있습니다. 주변주는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들이에요. 증권시장에 1800개가 있죠, 종목들. 이거 뭐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1800개가 있고요. 그중에 단 1%에서 3%만 주도주가 됩니다. 종목수로 치게 되면 20에서 60개 정도. 결국엔 이 3%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겁니다.
주변주가 10% 올라갈 때 주도주는 100%, 200%, 300%, 500%, 1000%가 가는 게 바로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럼 뭘 잡아야 됩니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도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 가다가 주도주가 멈추더라도요. 주도주는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갑니다. 근데 주변주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랐다 그냥 깎여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부분들. 내 거는 안전하니까 조만간에 가겠지. 죽어도 안 가죠. 못 견디겠어. 올라타야지. 그 순간 주가는 또 꼭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죠. 이런 구간 남들이 준비하지 않는 이 구간이 남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고 나서 손 흔들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미 지난주까지는 뭐 홍콩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저주저 했다고 한다면 내일부터는 악재 없습니다.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것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고 나서 손 흔들지 말고 주식은요. 가고 나서 손 흔들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모든 매매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쫓아갔습니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쫓아가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내지는 눌림을 주고 있는 종목들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의 그런 종목이고 이들 종목들이 다 여러분들의 방송에서 나갔던 다 IT 섹터 자동차 섹터 그죠? 스마트폰 반도체 5G 여기가 다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들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40% 수익은 수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삼성 SDI 같은 종목들 DB하이텍 42% 수익들 이 정도는 뭐 수익도 아니죠 여러분들. 슈프리마 52% KMW 자 50% 자 RM2 테크놀로지 88% PSK테크 88% TV 화면에 나온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테크인 95% 이건 수익도 아니죠. 125% 좋은 주식을 주도주만 가지고만 가만히 있어도 대시세가 나는데 왜 시장의 주도주도 아닌 엉뚱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모르니까. 알아도 무수하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 따라와야죠. 여러분들이 비록 뭐 VIP 방송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왜 안 합니까? 제가 막 한 대표가 지금 MBN 골드에 온 지가 먼저 한 6개월 정도 돼갑니다만 지난 3월달 이후 지금 시장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들도 대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죠? 주도주 섹터에서 PSK테크 700만원 그 다음에 테크인 1800만원 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 88만원도 안 되는 그런 자금을 내시고 여러분들은 저렇게 초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나고 있죠 회원님들한테. 그렇죠? 테크인 장기 보유한분들 전량 95% 차익 매도 91% 차익 매도 그죠? PSK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 절반만 차익 매도 나머지 보유. PSK는 다 안 털었습니다. 한 교수의 추천 종목들 100% 넘어가는 종목들 제가 지난 5월달 말 경기에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5월 초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조만간에 100% 넘어가는 종목 나오는 100% 넘어가는 종목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주도주를 가만히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0% 갔던 종목군들이 몇 종목 안 됩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죠. 대장주가 이렇게 가면 후발 대장주가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 대장주가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쫄병으로 보시면 돼요. 1차 대장주가 갔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장주들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 주도주가 어디냐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 주도주가 어디냐라는 것이 가실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은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 혼조 장세 나올 거고요. 그러나 혼조 재상승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고 IT주고, 그리고 단타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해야 최고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 시장의 중심은 뭡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 딱 4개입니다. 주도주가 여기 있는데 엉뚱한 종목 가서 매매하지 마세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려드렸고, 아셨으면,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 이참에 주식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돈도 뭐 이자도 하나도 없고 부동산도 안 좋고 여유자금 주식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해볼까? 일단 제 무방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을 들으셨으면 그분은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머뭇거릴 단계가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좋은 자리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제적으로 주도주를 먼저 잡느냐. 이미 테크니라든가 PSK 테크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를 바닥에서 잡는 걸 놓쳤다고 한다면 이제 차기주로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라. 뭡니까? 일단은 반도체하고요. 2차 전지는 좀 올랐어요. 남은 종목이 뭡니까? 이제 5G하고 스마트폰이 남았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장의 순환에서 돌 수 있는 차기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길목을 잡아야 돼요. 모르시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물론 보셔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만 물론 보셔야 됩니다.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그 업황 전망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반도체 장비주는 이번 이 눌림 조정을 위해서 분명히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특별하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이번 조정을 위해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 가야 될 겁니다. 분할 매집을 단행하시건 저가 분할 매수를 단행하시건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명히 저가 매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업황 전망이 너무나 좋잖아요. 성장 가치가 엄청납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해마다 10%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해마다 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에서는 이 삼성 SDI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 후에 이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중장기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 반등이 내일 당장 갈 것인지 내지는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재반등에 나설 것인지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매매 포인트를 잡지 않고 이 종목만 난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행하시고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요. 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삼성 SDI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만큼은 2차 전지 관련주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많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최대의 수혜주는 바로 삼성 SDI예요. 삼성 SDI와 LG화학. 근데 뭐 에코프로미가 비행 같은 종목들도 수혜주긴 합니다만 중소형주가 너무나 많이 올랐죠.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을 보시는 게 나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삼성 SDI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봐라. 반도체 장비주도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DB하이텍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페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시세 자체가 좀 더디긴 합니다만, DB하이텍은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뭐 압도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장대 양봉 세고 나서 눌림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시고 분할 매집을 단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재반등 포인트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이들 종목들을 봐라.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라든가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저는 이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한 순환 흐름들을 저는 많이 읽어가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5G하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이 5G, 그중에서 특히나 5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상대로 못 올랐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5G 투자가 일정에 다소 지연이 되면서 5G 관련된 실적이 그렇게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못 올랐던 부분이 커요. 그죠? 그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그리고 이제 그 5G 그리고 통신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뭐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또 비대면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통신이 지연되겠죠. 그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원격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합니다. 원격 수업도 많이 하죠. 투자 확대가 5G 투자 확대가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5G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이 됐고 5G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5G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통신 3사의 털비 투자가 집행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바로 5G 사업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게 5G예요.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죠. 5G는 반도체 시장보다도 그 시장 규모가 더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5G 관련주가 시세가 너무나 많이 쉬었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쉬었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죠? 이미 여기서 2차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였었는데 1차 반등 나오고 눌림 났죠. 제가 이 KMW 같은 종목들은 한 큐를 통해서 여기 이 구간, 떨어지는 구간에서만 잡았을 겁니다. 여기서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수익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눌림 줬죠. 근데 아직도 제가 한 큐에서 매도 사인 안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저가 매집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주가는 바닥을 탈출했고 직전 고점 돌파했던 눌림 목조정까지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길목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5G 관련주들 중에서 길목을 잡을 종목으로 제가 오늘 KMW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KMW 체크되셨습니까? 체크되신 분들 2번. 자, 체크되신 2번. 5G 관련주 중에서 오늘 체크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라. 저도 주목하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KMW입니다. 그죠? KMW는요. 5G 관련주들 중에서 핵심적인 대장주고 대장주인 상태에서 1분기 실적도 다른 5G 관련주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5G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종목이 대장주로서 다시 부각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주가는 대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 후에 눌림 모주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가 매집을 단행하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조만간에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미 반도체와 5G가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길목을 잡을 만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KMW를 선두로 해서 오이솔루션도 금요일 날 갑자기 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가에서 갭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이솔루션도 지금 한 큐에서 길목을 잡고 저가 매집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리뷰해드리고 있었죠. 오이솔루션도 5G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제가 주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이후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5G 관련주가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종목,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겁니다. 이미 주도주인데 주도주 내에서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기 때문에 그 반등에 대비해서 길목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 바로 5G다. 그래서 KMW 오이솔루션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 뭐 오이솔루션과 HFR, 이노바이러스,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RN2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방송에서. 지금 88%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1차적인 매물을 내놓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 2차 전지는 또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기타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머큐리가 아니라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PPI 같은 종목들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규사 한큐를 통해서 공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5G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의 뒤를 따라서 이제 길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 될 것이다. 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5G는요, 5G 수익화 원년이라고 그러는데요. 5G가 B2B 공략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5G 시장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비대면이 확대가 되면서 또 기업들 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대표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런 종목은 반드시 간다. 남들은 반도체 2차 전지에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따라붙을 때 우리는 2차 전지를 털어내고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단기 차익 실현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재매수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수익 내면 되니까. 종목은 많아요. 그러나 주도주는 세 가지 섹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또 한 가지. 폴더블 폰이 이제 언택트 시대의 핵심적인 매개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좀 좁아요. 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죠? 갤럭시 폴드 그리고 G 플립 이런 종목군들 화면 자체가 높아지고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별걸 다 합니다. 뭐 게임은 기본이죠. 게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가진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폴드 2가 이제 출시가 임박이 되고 있고, 또 모토로라의 스마트폰과 샤오미의 또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들도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보시되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보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 관련주를 보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관련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폴더블 폰을 보셔야 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장의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통신업체들은, 폰 관련주들은 이미 스마트폰 쪽으로 폴더블 폰 쪽으로 사업 구조가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서 폴더블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KH바텍, 파인테크니스,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주들로 부각이 됐었죠. 얘네들도 폴더블 폰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 얘네들도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종목을 뭐냐, 저는 UTI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뭡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자체가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 스마트폰 자체가 필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유리로
보호필름을 대체하는 게 바로 UTI입니다. 앞으로 유리로 그 디스플레이 보호필름이 유리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수혜가 부각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이미 앞에서 그런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랐긴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UTI는 이제 그런 UFG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자, 접히는 유리를 중심으로 UTG가 아니라 UFG입니다. thin glass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플렉서블 그래스. 접히는 유리를 개발함에 따른 수혜주로서 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눌림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언제쯤 반격이 나설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폴더블 관련주들 중에서는 새롭게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폴더블 관련 중에서는 요 UTI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 얘는 뭐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더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5G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TV방송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5G 얘기했는데 주가가 죽어도 못 갔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래서 주가가 하도 못 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이제 5G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오히려 5G를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지 못하고 있지만 길목을 지킬 만한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KMW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5G를 통해서, 한 교를 통해서 KMW는 아직도 홀딩 전략이고 눌림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는 얘기 드렸고, 오이솔루션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이번 주 이후부터 2차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이제는 이쪽 섹터도 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후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타 매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TV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듯이, TV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니, 여기 없네요. 자, TV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TV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성장주가 될 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중장기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주도주, 성장주 ETF를 중심으로 대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 결과는 이미 TV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확신을 시켜드린 겁니다. 확인시켜드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실 때 너무 단타 관점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보시고 시장을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이후의 장세는 그동안의 조정국면 끝나고 이제 서서히 반격이 시작이 될 거고요. 2차 반격이고, 그동안에 정말 올라가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진짜 올라가네? 라고 하면서 증권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 100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세가 나옵니다.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말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특별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자, 궁금한 거? 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자,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없으실 겁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목 뭐 남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장은 한규 대표는 그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어중이 떠돈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을 정통으로 매매한 사람이고요. 배운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는 장세면 포트폴리오 종목은 한 3, 4종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죠.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3, 4종목으로 가면 변동수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보통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10종목 안짝으로 매매한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짜지면서 10종목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0종목 안짝에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라는 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종목 남발 없어요. 그리고 잡주 부실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한 교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등난 나오는 이런 매매 안 합니다. 초반에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낸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초기 국면에 완만하게 반등이 시작되는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돼요. 터지기 직전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 구간은 가서 2단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시게 되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미중 무역 얘기는요, 제가 아까 앞에서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제가 최근에 올린 유튜브 내용들 한번 보세요. 미중 무역 문제, 이제 더 이상 큰 악재가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아니요. 그렇게 종목을 막 남발을 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되고, 주도주를 잡더라도, 종목을 그 포트폴리오 짜더라도, 저는요, 지금 중소형주를 가지고 중소형주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종목수가 한 10종목 안짝으로 중소형주가 주도주기 때문에 10종목 안짝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만, 10종목 안짝이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 5G 2차전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10종목 안짝이라 하더라도 반도체 2~3개 그리고 5G 2~3개 2차전지 2~3개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종목을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투자원금 한 2천에서 3천 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딴 거 매매하지 마시고요. 단기 종목만 매매하세요. 단기 종목만 매매하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요 종목들 요 반도체 5G 2차전지 요쪽 종목만 매매하시고요. 요쪽 종목군들 중에서 가격대가 2만원 미만에 있는 종목들 2만원 미만에는 저가주 있잖아요. 요런 종목만 매매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 금액이 2천만원 3천만원 되신 분들도 따라오시는데 수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종목 진단은요. 종목 진단은 내일 방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저기 뭡니까? 카페에 오늘 올려주세요. 오늘 카페에 올려주시면 카페에 어디 올리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교수 전문가 나오죠? 여기 카페 각이 있습니다. 카페 각이 사진 밑에 카페 각이 있으니까 카페 각이 누르시면 여기 정의한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정의한 게시판. 이거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님들 지금 올려주신 거 제가 주말 동안 어제 온라인 강연할 때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분들 오늘 종목 본격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정의한 게시판 보시면요. 이렇게 다 올려주시겠죠? 이렇게 종목들 다 올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예 제가 오늘은 뭐 이제 휴일 저녁이니까 방송 끝나면 이제 바로 이거 다 해서 오늘 답에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린 대로 월요일날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예, 포트폴리오 교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시장은 거듭 얘기합니다만 지금 장은 위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 장은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이제 2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반등장이 이제 2단 상승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저 마시고요. 가는 종목 쫓아가지 말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길목을 잡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방송 듣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고 나서 돈 버십시오. 뭐라고 안 합니다. 좀 제발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들으시고 도움 되셔가지고 정말 수익 나시기 바라고 나시고 나서 나중에 VIP 오시면 더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혼자 하시기 바라고. 하고자 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 그래도 그러나 시장은 너무나 좋은 것 같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수익 낸 금액 보셨죠? 여러분들 수익 금액들. 그냥 단기 매매 종목만 팔아도 40만원, 50만원, 90만원, 7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기 종목 하나 팔고 나니까 금액이 얼마니까 1800만,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VIP 회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88만원인데 여기다 또 7일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3개월 264만원인데 여기다 무려 한 달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언제까지 드릴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고 지금 회원님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뭐 다 따라오게, 저는 누구 한 분 못 따라오는 그런 매매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이 다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그 엄청난 수익에 비한다고 한다면 뭐 회비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88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88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고 있는 수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걸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일단 문자 100% 문자 대응은 가능하니까 꼭 요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기 대응 20에서 한 10에서 한 20-30% 단기 대응하고 나머지 50에서 7-80% 중기 대응을 갑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방은 단타방이 아니에요. 주도주를 가지고 끌고 가면서 중기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방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잡주는 매매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ETF 우량주, 코스닥 신성장주, 테마주, 이슈주 모두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식은 꼭 들고 오세요. 혼자 팔고 못 옵니다. 혼자 못 팔아요. 차트상으로 주가가 바닥이고 안전하니까 못 팝니다. 그래서 돈이 묶이는 거예요. 97%의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에서 왕따가 됩니다. 적어도 3% 안에 움직이셔야 돼요. 3% 안에 여러분도 혼자 못 들어와요. 아무리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주도주가 뭐다 라고 얘기했어도 못 움직이세요. 무섭기 때문에.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혼자 포트 교체 못하니까 혹시라도 오시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냥 들고 오시면 제가 안 되는 종목도 정리해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갈 테니까 그거 하시 바라고요. 직장인 주식초보 어르신 이분들이 더 수익을 더 많이 낸다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분들은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혼자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니까 뭐 다른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다,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됐죠 여러분들? 예,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한 거 꼭 들으세요. 주식 시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듣고 꼭 공부하시고 이번 주는 이 방송 듣고 이번 주 과감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님들은 그렇게 주식 가지고 계시고요. 투자원금이 2천원 3천 되시는 분들은 주도 섹터만 선별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단기 종목만. 그리고 이번 주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장세가 될 거다. 그리고 주도주가 순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좀 빨리 자, VIP 안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돈 좀 버시고 손실 좀 빨리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방송이 도움 되셨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